안녕하십니까. 에너라임스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 FSI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는 여기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왼쪽에서 물이 입구에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기 전에 위에서 이 물이 출렁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에서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면서 이제 다 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물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뭐 위쪽을 출렁출렁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석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압력이 발생하겠죠, 내부에. 그래서 유체에 의해서 내부에 이제 물의 이동에 따른 압력이 이 구조로 발생을 할 건데, 그때 압력을 구조의 벽면으로 넘겨서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이런 수조 내에 물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이 물에 의한 정수압이라고 그러죠. 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드로스태틱이 하이드라우릭 프레셔. 네, 나중에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저희가 물이 수위가 1m 네네네 1바 올라갈 때마다 약 10, 수두가 10m 정도 올라갈 때마다 1바의 압력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꽉 차게 되면 거기에 누르는 압력도 또 이제 고려를 꼭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압력이 벽면으로 밀어붙이는 압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는 방법을 구조 해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저희가 처음에 해석할 때 이제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 3개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격자를 주려면 전체적으로 아주 촘촘한 격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격자가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모델일 때 FSI 하는 방법과, 그리고 미드 서피스 모델일 때 FSI 하는 방법. 미드 서피스 모델은 솔리드 모델에서 미드 서피스를 따와 가지고 추출해서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솔리드 모델일 때와 그리고 미드 서피스 모델일 때 어떻게 FSI 해석이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이제 지오메타리가 있고, 그 지오메타리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지오메타리에는 유체 영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영역만을 모델링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나머지 이제 2개의 구조 영역이 있는데, 실제 유체 영역의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끝에 이제 구조 영역도 같이 있어 가지고 좌표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좌표계에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좌표는 동일하게 유동.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델은 2개의 벽면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같은 면에 대해서 보관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서 단면도 한번 잘라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 유동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고, 그 해석의 결과를 구조 쪽으로 이렇게 경계 조건 넘겨서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named se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inlet, 그리고 이쪽은 오프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격자는 이제 이 벽면에서 유동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격자를 주고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단면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섹션 플랜을 확인을 해 보시면 내부에도 이렇게 격자가 짜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자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격자를 생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셋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석하기 위한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도메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작동 유체입니다. material water, 물을 사용했습니다. 물을 사용했고, 난류 모델은 뭐 shear stress transport 난류 모델을 썼고, 물의 온도는 25도씨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때 물의 밀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water 997kg per 메타 삼성의. 자, 여기 보면 메타 큰 끝에 마이너스 삼성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삼성, 이거는 위에 첨자로 올라간다는 거고, 마이너스 삼성은 분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모. 분모. 위에가 분자죠. 밑에가 분모고. 그래서 분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이러한 단위는 줄 per 킬로그램 K가 되겠죠. 이 두 개의 단위는 분모에 들어가는 단위고, 이거 하나의 단위는 분자에 들어가는 단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에서 바운다리를 해가지고 인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넷을 선택을 하였고 인넷 조건을 주었습니다. 바운다리 경계 조건에 속도를 0.5m/s 속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오프닝의 조건을 줬습니다. 이 오프닝의 의미는 이 물이 빠져나가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스월 때문에 역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리버스드 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석 수렴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리버스 플로우, 역류가 일정하게 계속 동일하게 발생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리버스 플로우가 격자가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값이 1 곱하기 10-3승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1 곱하기 10-3승보다 크다, 1 곱하기 10-2승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값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렴이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오프닝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나가는 건 나가고 들어오는 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주었고, 그리고 솔브 컨트롤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 진행을 했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끝에 벽면에서의 압력을 이제 본 거거든요. 입구 출구를 제외한 벽면에서의 압력. 그래서 벽면에서 압력은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출구에서의 압력이 더 크네요. 그래서 약 166 파스칼 정도의 압이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쪽에서 압력이 더 크고, 이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살짝 마이너스 압이 살짝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쪽 벽면에서 값을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0파스칼 마이너스 압은 아니군요. 네, 80파스칼, 90파스칼 정도 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압, 이쪽에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나타나는군요. 속도가 확 빨라지기 때문에 그쪽 백면에서는 이 속도 벡터가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저희가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의 속도고 저희가 단면에서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하나 생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XY 플랜을 생성을 시키고 컨트롤 제거를 하고, 네, 이 플랫론에서 속도를 한번, 네, 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의 속도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쪽에서 스월 현상 때문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압력이 좀 마이너스 압까지도 나옵니다. 게이지 압력으로. 그 절대 압력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죠. 네, 대기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 압력 분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에서는 이 압력 분포를, 네, 가져와서 유동 구조 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델로는 이제 네, 솔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솔리드 모델을 들고 왔고, 그리고 커넥션은 아무것도 없겠죠. 격자는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고, 이제 픽스드 스포트를 가지고 아랫부분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부분은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픽스드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로드라는 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의 결과를 구조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임포트 로드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에서 프레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풋 프레셔에서 안쪽의 면, 당연히 안쪽 면에 압력이 들어오겠죠. 바깥면에 압력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안쪽 면에 압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안쪽 면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체의 압력이 안쪽 면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압력이 이쪽에서 발생하였고, 제일 낮은 압력은 유체 영역 이쪽에서 발생을 하였죠. 그래서 보면 압력이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으니까 164, 거의 비슷한 값이 들어옵니다. 166, 164, 마이너스 89 파스칼이죠. 그래서 네, 잠시, 마이너스 81 파스칼, 169. 조금 정도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어. 1.1 정도 증가를 시켜주면 1.05, 1.01, 1.02. 네, 이걸 조금 바꿔주게 되면 166에 89, 166에 89, 166에 89,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89가 조금 작다면 이제 여기서 대신에 또 옵셋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 2파스칼을 마이너스 7파스칼을 해준다. 그럼 밑에는 88이 맞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1.02, 1.0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88, 1.0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2. 네, 168, 88, 뭐 비슷하게 이렇게, 네, 166에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좀 맞춰 가지고 값이 넘어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솔버에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크게, 그래서 실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줬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스프레스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다른 결과를 조금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렇게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0.012mm. 네,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 키브런스트에서 0.63메가파스칼 이쪽 부분에서 발생을 하네.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들 서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를 일단 조금 더 균일한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 메싱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격자를 좀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했고 픽스드 스포트는 아래에 줬고 아래 앞부분에 솔리드 모델과 동일하죠. 그리고 임포트 로드도 동일하게 면을 선택을 해서 7개의 면이 되죠.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해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제 바깥쪽은 이쪽으로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압력이 물 수압이 위에서부터 누르기 때문에 실제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처럼 이제 이런 식의 좀 변이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변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은 맞게끔 됐는데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그 들어오는 양이 심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들어오지만은 그죠. 그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0.12038 0.009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실제 임포트 프레셔가 압력의 면이 이 바깥면으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안쪽의 면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네네. 결국은 이제 유동 해석에서의 결과를 구조로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 구조의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압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랑 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이 압력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해줍니다. 네, 그러면 압력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깥면에서 적용하는 압력의 방향이.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네, 앞에와 동일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고 앞에 솔리드 모델도 이렇게 결과 0.01238 뭐 0.0128526 그래서 이 임포트된 프레셔가 보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에서 78입니다. 근데 여기 솔리드 모델은 지금 들어온 게
166에서 89가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1.0 사이에 마이너스 5. 이것도 똑같이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이거는 이제 플러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아니고죠. 165.97 86 166 플러스 4 정도. 166, 97, 85, 64 89 조금 차이는 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들 서피스에 유동 해석의 압력 조건이 들어올 때는 그 면이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으시면 실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을 필히 잘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변이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그런 해석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과 같이 응력이 아주 작게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안쪽에 들어가는 물이 뭐 지금처럼 작은 게 아니고 수십만 톤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지금처럼 뭐 0.5m가 아니고 30m/s씩 물이 속도가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압력이 그 작용하는 면에서 바깥면이 돼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압력이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가야 될 게 바깥에서 안으로 압력이 작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물리적 현상하고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려를 할 게 하이드로스테이틱 프레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7개의 면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 이동에 의한 압력이 형성도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물이 수조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담겨 있을 때의 물의 하중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여기에서 보시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7개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오면 플루이드 덴시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997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00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997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997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 고심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중력 가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이 압력의 값의 위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9.81로 XY 방향으로 해주게 되면 이 압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로 이게 이제 중력 방향하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는 중력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 방향을 9.81로 입력을 하셔야만이 이렇게 물이 바깥쪽으로 이제 수하중이 작용을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높아지고 밑에 낮아질수록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높이를 얼마로 했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게 프리 서피스 로케이션입니다. 자유 수면 위치가 되는 거죠. 물의 높이래. 물의 수면 높이. 그 높이가 0.5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뭐 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압력이 없죠. 수압이. 그렇죠.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만 작용을 합니다. 이 제로 좌표
가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만. 그래서 실제 여기는 500ml로 아까 올렸기 때문에 0.5로 해가지고 소화종이 작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게 적용된 것은 물에 의한 하이드로스태틱 정수압과 그리고 유체의 이동에 의한 동수압이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조 내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 그분 쪽에 해석을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지금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수압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수압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응력이 높게 나왔네요. 아까는 0.5메가파스칼인가? 0.5메가파스칼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3.8메가파스칼이 나왔네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물의 하중에 따른 이 심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들 서피스 쪽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스프레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들 서피스 쪽에는 보시면 이제 저 면이 이게 안쪽 면, 바깥쪽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쉘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탑으로 되어 있으면 바깥면에 정수압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수압은 워낙 작기 때문에 정수압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물의 동수압 때문에 정수압과 동수압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물의 정수압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보시게 되면 진한 단면이 나와 있는 게 압력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텀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안쪽에 이렇게 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탑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있고 바텀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진하게 되면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든 구조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 조건을 주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이상하다 하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심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과 해석이 됐다고 그 결과를 그냥 바로 레포팅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되면 실제 현상과는 엄청나게 괴리가 있는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062 솔리드 모델도 0.057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3.87 메가파스칼 3.6 메가파스칼. 그래서 솔리드 모델과 서피스 모델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들 서피스 모델은 솔리드 모델의 중앙 부분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실제
인포티드 프레셔가 이쪽 면에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할 건데 저희가 구조 해석하면서 이쪽 안쪽 면이기 때문에 그 안쪽 면에 이쪽에 있는 값을 제가 이 안쪽 면에다가 보관을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면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값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약간의 값 차이는 발생하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값이 들어오신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솔리드 모델을 하면 되지 왜 미드 서피스 모델을 하느냐? 보시다시피 솔리드 모델은 격조의 퀄리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되지만은 이 두께 방향으로도 격자를 한두 개는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미들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방향으로도 격자를 하나만 가지고 와 가지고도 해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들 서피스를 가져오게 되면 원래 미들 서피스를 하나로 이제 다 묶어 가지고 제가 이제 들고 와 버렸네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미들 서피스 따게 되면 미들 서피스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나눠져 있을 건데 그때 되면 이제 큰 덱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전 시간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으로 컨택 조건을 잡고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FSI 해석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이 정수압을 조건을 주는 걸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솔리드 모델은 상관없는데 미들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압력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압력이 적용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실제 현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석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